다시 죄송해요. 동영상을 요새 잘 못 찍어 놓으니까 아직 제가 초보라 가지고 오늘은 패스 얘기할 건데 패스가 그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임플란트 심을 때 패스랑 그리고 자연치아에서 이제 프랩을 했을 때 패스. 지금 패스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사진 딱 보시면 두 개가 뭐가 달라요? 무엇이 달라? 어떻게 다른지 저 선을 한번 보시면 노란색 모델은 패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지금 요 파란색 막대기로 보시면 돼. 딱 정확하게 요 선이 맞거든요. 잠깐만 내가 지금 못 가요. 저 파란색 막대기랑 저 파란 선이랑 저기 남색 선 있잖아요. 남색 선이랑 이 막대기를 똑같이 봤을 때 매칭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찍어놨거든요. 매칭을 했을 때 이걸 바닥이라고 보면 요 밑에 선 끝나는 게 있잖아. 이걸 할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요 바닥이 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이게 수직이에요. 이게 수직. 그러면 얘가 착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갔다 착탈을 할 때요. 보철이 착탈을 할 때 문제없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착탈로, 삽입로. 패스 이름을 삽입로라 그래요. 삽입로. 삽입로인데 지금 저기 봐봐요. 얘가 지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저것 때문에. 저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기를 깎아주면 패스가 맞아지는 거죠. 결국 무슨 소리냐면 저게 삽입로, 1번에 삽입로라고 써졌잖아요. 삽입이 됐다가 들어갔다 나와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철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착탈이 가능하느냐, 그걸 뭐 삽입로라고 부르는 거죠. 치아 장축 방향을 2번에 써놨죠. 치아 장축 방향을 기준으로 치아의 축을 선으로 중심부에 표시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치아 장축이라는 뜻이 뭐냐면 치아가 이게 넓고 이게 길죠. 치관이 교화부터 마진까지 이게 긴 곳이 축이라고 봤을 때 요게 일자로 바닥에 일자로 수직으로 서 있느냐 바닥에 여기 약간 잘 보시면 매산자처럼 애가 자빠져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패스가 일률적으로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얘 두 개는 지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약간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 보철은 넣을 때 바로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넣었을까요? 따닥 저기 들어갈 때 쉽게 안 들어가서 얘처럼 여기가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를 깎아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안 깎아내고 그냥 세팅했어요. 임상에서 그런 일이 흔해. 그리고 이 길이 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보철물 착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패스가 맞지 않게 되는 거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RPD 같은 경우에 이게 지대치잖아요. 그러면 지대치가 자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렇게 하늘 보고 안 있고 얘가 옆으로 자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덴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갔다고 쳐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들어갔다 나와갔다 하질 못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대치에 서베이드 크라운 만든다 그러잖아요. 요거. 그 서베이드가 관찰 관망이란 뜻인데 그 서베이가 그럼 그 서베이를 왜 보냐면 얘가 패스가 맞냐 안 맞냐를 보려고. 얘가 한 방향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얘가 자빠져 있으면 요거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크라운을 좀 패스가 잘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할아버지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서베이 크라운 만들면 하나씩 돈이야. 만약에 50만 원씩 받아야 되잖아. 그럼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뭐 신경치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멀쩡한 일을 왜 갈아가지고 그걸 씌우냐. 그냥 틀리 만들면 안 돼? 그럼 선생님들이 뭐 말 한 장이 어떻고 뭐 그냥 얹혀지면 덴처가 안 돼서 뭐 손잡이가 어떻고 뭐 그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이제 자빠지면은 그 손잡이를 잡아야 안 넘어진다. 뭐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대치가 필요하다. 치아를 뭐 보호해야 되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딱 쉽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틀니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입 뻗고 오래 지나셔서 자기 위치에 없어요. 옆으로 쓰러져 있어요. 걔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요? 교정으로 안 되거든. 해봤자 또 쓰러지거든. 그래서 지금 이를 씌워서 걔를 세워야 돼요. 응. 그래서 되게 단순한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스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패스 되게 안 맞는 치아인 거죠. 중구난방으로 생겼죠. 그러면 요 임플란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 사람 얼굴 보여요? 근데 없어. 사진을 이렇게 맞춰놨다? 턱 느낌 날라고? 자, 이 사람 턱이 있죠. 근데 사람 턱선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사람 턱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얘 어디 갔니? 넘어가 버렸어. 잘생긴 애들이 안 보이네? 여기 얼굴 보이죠? 사람 턱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사선으로 생긴 거 알죠? 그리고 요 교환면 보여요? 이 사람 가상 교환면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얘가 보검이 같아. 그러니까 되게 턱이 되게 이런가 보지? 얘 스피만곡 세겠는데? 여기 라인. 요런 애. 요렇게 날씬하죠. 그러니까 요게 약간 사선에 요 사선 올라가는 이게 교환면하고 턱선이 거의 비슷해요. 교환면 높이랑 그 느낌 있죠. 교환면의 이 생긴 모양이랑 이 턱선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이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어서 이게 되게 심해 보이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요 라인하고 이 교합평면 라인이 비슷한데 선생님이 만약에 임플란트 패스를 봐줘요. 그러면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바닥은 이게 바닥이잖아, 이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 선을, 야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본 거야. 이 빨간 선이 여기가 아니고 이 턱선이 아니고, 잠깐만, 얘 어떻게 옮기질 못하나? 여기 옮기는 방법이 있던데. 이렇게 이거를 바닥이라고 봤을 때 턱선을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바닥으로 보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어떻게 되게요? 이거랑 안 맞아. 교합평면이랑 턱선하고 교합평면이 비슷한데 교합평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데를 심는 거죠. 최근에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앞치아를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신경치료해서요,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서 뽑았거든요. 뽑고 나니까 여기에 자국이요, 드릴 지나간 자국이요, 대놓고 낫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 보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 패스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패스를 버클 쪽에서 잘 안 보이면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멀리서 보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좀 더 잘 보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니까 나 말고 당신이 좀 봐주셔 멀리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뭘 보라는 거지? 보긴 보라는 거지. 그래서 볼 때 가장 라인으로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면, 옆에 치아 있는 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잠깐만, 여기 어디니? 요 화살표 빨간 거 보이죠? 저 마우스 있는데, 저기 임플란트 드릴 옆에 있는 저 4번 치아는 얘가 틀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대로 서 있어. 그러면 요 융선 있죠, 현면 융선, 저게 패스의 기준이 되는 거야. 드릴과 저 융선이 크라우딩만 없다면, 같은 선상에 평행하게만 있다면 저게 패스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치아가 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치아가 똑바로 서 있다면. 그러면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요 턱바닥하고 요게 수직이 돼야 되거든. 근데 수직이라는 게 사실 여기 포도포도면 알 수도 없어요. 헷갈릴 뿐이잖아. 그러면 거꾸로 올라갈게요. 드릴 보이세요? 드릴하고 교합평면이 수평이 되는가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턱선하고 요거는 수평이 맞아, 치아 교환면하고는. 크라우딩이 돼도 교환면은 거의 얼추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 그럼 그 상황에서 이 핸드피스가 일자죠,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드릴이 꽂히거든. 사선으로 꽂히는 드릴은 없어요. 다 수직으로 꽂혀요. 그러니까 요 핸드피스랑 요 바닥 부분 있죠, 치아 바닥 교환면하고 수평이 맞는가를 봐주셔도 최소 얘가 틀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치아가 크라우딩, 옆에 있는 치아가 크라우딩이 없으면 이 치아의 현면 융선이나 뭐 첨두 융선, 견치 같으면 첨두 융선, 그런 걸 봐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치아도 크라우딩 돼 있고 내 딴에 잘 못 보겠어. 그러면 핸드피스랑 교환면에 위치를 맞추면 여기가 수직이 돼주기 때문에 직각 90도를 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언뜻 보기에 얘가 사선으로 심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선으로 심긴 게 아니고 여기가 턱선이 사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직에 가까운 형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전으로는 턱선의 직선이기 때문에, 잠깐만, 그대로. 우리 친구 보검이 이게 되겠나? 보검이한테 잠깐만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쳤어요. 여기 교합평면이죠. 그러면 수직이 어떻게 돼요? 이게 수직인 거라. 근데 우리 딴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직을 세우면 엉뚱한 데 심기는 거지. 실제로는 사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겨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수직 혹은 교합 평면에서 수직을 봐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 생각보다 사선이죠. 바닥으로 치면 진짜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선이에요. 이거 헷갈리니까 뭘 본다? 핸드피스랑 교합면이 위치가 평행한가?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딴 거 궁금한 거 있어요? 패스? 없어요? 없으면 끈다. 만약에 치아가 크라우딩 되어 있거나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크라우딩 돼 있거나 경사져 있으면 요 핸드피스와 교합 평면은 크라우딩이 돼도 어쨌든 크라우딩이 돼도 애가 완전 설치으로 자빠지거나 근심으로 확 자빠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뽑지. 그러니까 거의 치아 평면하고 이 핸드피스 대하고 수평인가만 봐주시면 이건 자동으로 잡힌다고요. 그래서 이를 거꾸로 보시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핸드피스가 이렇게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피스 일자랑 요거는 자동으로 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치아가 크라우딩이 돼 있으면 여기 만약에 이제 턱선이 있다고 칩시다. 턱선에 맞추면 되는데 문제는 상악이야. 상악이 또 헷갈려. 그러니까 상악도 교합 평면. 교합 평면이랑 맞추고. 그럼 선생님 무치하기면 어떡해요? 소직은 답 없어. 왜냐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무치하기면 어떡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기 오스텐 가면은 내비게이션 가이드가 나와. 원가이드라고. 그거 하나 만들어요. 그 정도 하시면 수천만 원이고 그럼 1억대 아니 하든 4, 5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건 그 돈 없어? 그거 좀 쓰면 되지. 원장님이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풀로 심습니까? 그 정도 능력 안 되면 가이드 쓰셔야지. 요새 세상 좋아요. 원가이드 나오니까 가이드로 심으세요. 그것도 아니면 저 기공소에다가요 서지컬 스텐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내시면 돼. 그거를 서지컬 스텐트라고 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어디 놔줬을 거야. 나도 헷갈려서. 어디 이블라트 보철 PT 서지컬 이래 자꾸 이게 이게 이제 원가이드 같은 그런 거거든요. 구강에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가이드 내비게이션이. 그러면 이런 기계가 이렇게 안에 마치 이렇게 기구처럼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게 없으면 서지컬 스텐트라고 아예 옴니백 찍듯이 딱딱한 스프린트를 저렇게 찍어갖고 구멍을 다 만들어줘요. 기공소에서 패스 맞춰갖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얼마 안 해요. 이거는 원가이드처럼 비싸지도 않아요. 기사님하고 상의만 잘하면 다 맞춰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건 풀로 들어가야 돼서 보철을 어떻게 올릴 것까지 진단 모형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공소에다가 이렇게 요런 치아 모양으로 요거를 왁스업이라고 그래서 왁스로 만들어 갖고 이 치아 없는 부분에 왁스를 만들어서 가짜 치아를 형성을 해요. 예상으로.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맞춰서 뭐 어떻게 심을 건지 계산 다 해가지고 기사님들이 도와줘요. 기사님들이 심는 걸 안다기보다는 패스는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잡는 거는 도와주세요. 그래서 서지컬 스텐트라는 걸 만들어 보시면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되게 괜찮아요. 저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풀은 선생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까지만 그럼 해드려도 될까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패스.